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간 됐으니까.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우리 신나고 재밌게 수업 한번 해볼게요. 자, 열심히 재밌게 하실 준비 되셨나요?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노래 한 곡 하면서 신나게 시작해 볼게요. 보약 같은 친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하나, 둘, 박수, 박수. 자, 가사 보시면서 같이 크게 불러볼게요.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좋습니다. 자, 우리 보약 같은 친구들이랑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자, 화이팅 하면서 인사. 화이팅. 자, 뒤에 분들 앞에 분들하고도 화이팅 하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2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 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한 번 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잘하셨습니다. 박수. 좋아요. 자, 저랑도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자, 힘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손목 스트레칭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손 손바닥 펴서 보여주시고요. 오른손으로 손끝 당기기. 자, 10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손 바꿔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손등 당기기 하겠습니다.
자, 팔 쭉 뻗어주세요. 앞으로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손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 스트레칭 할게요. 자, 양손 깍지 끼시고 머리 위로 올려서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자, 배꼽 보실게요. 시선 배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리시고 반대로 턱을 쭉 올려서 천장 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올려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측면. 자, 왼손 머리 잡으시고 오른손은 뒷짐 질게요. 이렇게. 자, 상체를 쭉 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바꿔서. 자, 허리 펴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어깨 돌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앞으로 크게 10번 돌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도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제 어깨 우리 겨드랑이 늘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왼팔 앞으로 뻗어주시고 오른팔로 왼팔 걸어서 몸쪽으로 쭉 당기면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자, 10초 동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당기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제 하체로 넘어가서 고관절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왼쪽 무릎 밑에 양손 깍지 껴주시고요. 자, 무릎 당겨서 이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쭉쭉 10번 당겨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더 높이 당기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발 바꿔서 또 10번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좋아요. 자, 종아리 스트레칭도 한번 해볼게요. 자, 뒤꿈치 들어 올리기 하겠습니다. 자, 허리 펴고 앉으셔서 뒤꿈치 번쩍번쩍 10번 들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앞꿈치 들기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으로 발목 돌리기 하고 끝낼게요. 자, 앉은 자리에서 왼쪽 다리 올리셔서 자, 발목을 돌려주겠습니다.
자, 옆으로 살짝 비껴서 들으셔도 돼요. 자, 발목 돌리기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바꿔서 반대쪽 다리도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자, 몸에 열이 좀 올라오신 것 같으세요? 네, 움직이니까 몸에 열도 올라오고 땀도 좀 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몸 풀었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머리 쓰는 게임 한 가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른손, 왼손 따로따로 구분해보기 게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그쪽에서 보시면은 이쪽 손이 무슨 손이에요? 왼손이죠? 왼손은 제가 주먹, 가위, 보자기 중에 하나를 내겠습니다. 뭐 낸다고요? 주먹, 가위, 보자기. 자, 여기는 왼손이죠? 오른손인가? 네, 오른손이죠? 오른손은 숫자 0부터 네? 밥 오른손으로 먹는데요? 이쪽 손이 오른손인데요? 근데 이쪽에서 반대로 보니까 어쨌거나 이쪽 손은 숫자를 알려드릴 거예요. 0부터 1, 2, 3, 4, 5까지. 다시 한번. 요거는 뭐라고요? 주먹, 가위, 보자기. 여기는 1, 2, 3, 4, 5 숫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자, 요거는 뭘까요? 2, 그렇죠. 숫자. 요거는요? 그렇죠. 쉽죠? 요거는요? 좋아요. 요거는? 주먹 아니죠? 그럴 줄 알았어. 주먹 아니고 0입니다. 숫자 0. 요거는 뭐라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네. 요거는 요거는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제 연습이었고,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주먹은 지금부터 주먹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머리. 자, 따라해보세요. 머리. 주먹은 뭐라고요? 머리. 가위는 어깨예요. 보자기는 배입니다. 주먹 뭐라고요? 보자기는요? 어깨 아니죠? 배죠. 가위는 어깨.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쪽 손은 숫자잖아요. 숫자는 숫자만큼 박수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 세면서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잘 기억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그렇죠. 박수치기. 요거는 박수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0이니까. 자, 요거는요? 가위 아니죠? 네, 지금부터 가위 아니고 어깨예요. 어깨. 요거는 머리. 좋아요. 요거요? 그렇죠. 요거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좀 헷갈리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오, 좋아요. 자, 요거는 배. 그렇죠. 요거는요?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뭘까요? 아, 배라고 속였어요. 자, 요거는 숫자죠, 숫자. 자, 요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요거는요, 뭐예요? 요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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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죠, 헷갈리죠. 요거는요? 요거는요? 요거 자, 잘하셨습니다. 박수.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오른손 왼손을 구분해 보면서 두뇌 사용도 해보고 박수도 쳐보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박수. 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오늘 요거 공 갖고 왔거든요. 공 가지고 나머지 운동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 얼른 하나씩 받아보실게요.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늘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신 것 같네요. 거의 한 40명도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요. 공 어디 갔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제가 주실게요. 네. 앞집으로 가버렸네요. 앞집으로. 자, 받으신 분들은 마사지 한번 해보세요. 막간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마사지. 자, 이 어깨에 있는 데도 시원하고요. 자, 여기 겨드랑이 밑에도 하면 시원해요. 되게. 문질러 세게 문지르세요. 자, 저도 공 하나만 던져주세요. 공 하나만. 하. 자, 다 받으셨나요? 자, 받으셨으면 공 보여주세요. 아, 색깔이 참 이뻐요. 자, 요거 가지고 다양한 운동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 우리 이거 가지고 스트레칭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공을 삥삥삥삥 돌릴 거예요. 우리 몸을 가운데다가 중심에다 놓고 삥삥삥삥 돌릴 건데, 첫 번째는 머리를 중심으로 공을 돌려보겠습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공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기발하신데요? 아이디어 좋았어요.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 왼손을 이용해서 앞, 뒤로 양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공이 뒤로 갔을 때 고개가 푹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딱 가만히 둔 상태에서 손만 돌려보겠습니다. 자, 왼쪽 방향으로 10번 해볼게요. 몇 번 한다고요? 10번 돌리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공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가버렸대? 여기 있네. 여기. 자, 공 도망가지 않게 잘 잡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 방향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자, 이렇게 공을 돌리면서 팔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우리 어깨 관절에 우리 유연성도 한번 확보를 해보고 하는 동작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와 보겠습니다. 배꼽 앞까지 내려와서 배 앞에서 우리 허리를 주변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요 동작도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이 뒤까지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뒤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시고요. 팔이 갈 수 있게. 자, 10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반대쪽으로는 좀 더 빠르게 돌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빠르게도 아주 잘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하체로 넘어가서 우리 하체를 주변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무릎 밑으로 한번 돌려볼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다리를 들면서 공을 한번 밑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왼쪽 다리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들고 있는 거 맞죠? 네, 여기서 안 보이니까 높게 높게 들어주세요. 여기 앞에까지 보일 수 있게.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다리 들면서 우리 하체 운동이랑 배 복근이라고 하잖아요. 배에 힘을 딱 주고 다리를 들으면서 복근 운동까지 할 수 있는 동작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양쪽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팔자를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왼발, 오른발 들면서 팔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10번, 10번씩 해서 20번 하겠습니다. 몇 번 한다고요? 2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르게.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거 운동 많이 되죠? 네, 요거는 좋은 거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요렇게 팔자 말고 반대로 이렇게 돌아볼게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좀 전에는 안에서 밖으로 계속 갔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볼게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자, 20번 해보겠습니다. 양쪽 10번씩. 2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르게.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와, 요렇게 빠른 분들인지 몰랐어요. 아까 걸어올 때는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여기 와서 운동할 때 보니까 엄청 빠르시네. 농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잘하시니까 어려운 것도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어떻게 하냐면은 양쪽 다리를 한 번에 들어서 공을 돌리겠습니다. 한 번에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돼요? 의자 있어서 힘들어요? 아, 의자가 있어서 좀 힘들겠구나. 아,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예? 안 되진 않아요. 자, 한 번에 들어서 돌리기도 10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의자 안 부딪히게 조심하시고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좋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야, 이거 정말 힘든 운동인데 아주 잘하시네요. 자,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왼쪽으로도 한번 돌려봐야죠. 자, 제가 이번엔 다니면서 잘하시는지 볼게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 왜 안 들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저기 앞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였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열심히 잘하시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체의 부위를 주변으로 공을 돌려보면서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을 누르면서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서. 자, 어떻게 누르면서 운동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손가락 운동부터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공 집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손바닥으로 말아줄게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 상태로 꾹꾹 공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10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 한다고요?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네? 경막에 잘 딴 거요. 맞아요.
이거 잘하면은 여기 손에 아귀의 힘이 있어야 병을 딸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병 따게 잘 따기 위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번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손으로 손 바꿔서 자, 천천히 10번 먼저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르게 10번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손바닥으로 양손 바닥에다가 이렇게 공을 놓아주시고, 자, 양손 이 팔의 힘으로 꾹꾹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깍지를 끼지 마시고요.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양 자세로 이렇게 손바닥 힘으로만 한번 눌러 볼게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있는 힘껏 누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양손을 앞으로 뻗어서 자, 멀리 두고 또 눌러 볼게요. 자, 잘 안 되죠? 자, 힘을 넣어 가지고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세게,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머리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머리 위로 뻗고 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더 세게, 넷, 더 세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아이고 팔이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체 힘으로 공 한번 눌러보고 오늘 끝낼게요. 자, 우리 무릎 사이에다가 공 한번 끼워보세요. 자, 무릎 사이에다가 끼고, 자, 이렇게 끼셨나요? 자, 그러면은 그냥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다리를 살짝 공중에 들고 다리의 힘으로 10번만 딱 누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몇 번 한다고요? 아, 10번 좀 서운하다. 15번 할까요? 네, 15번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세게, 일곱, 여덟, 아홉, 열. 5번 남았어요. 11, 12, 13, 14, 15.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얼른 공 정리하고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공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 뒤에서부터 걷어 오시니까 잠깐 기다릴게요. 진또배기, 진또배기. 잠깐 기다리세요. 아니요, 저 뒤에서 오고 있어요. 뒤에서 오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쵸? 재밌으려면 끝나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아쉬워요. 진또배기 노래가 나오네. 자, 오늘 운동 재밌게 하셨나요? 자, 건강에 도움이 되셨어요? 자, 우리 박수 크게 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박수.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석한 선생님이 또 열심히 또 운동해 주시고 가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또 얼굴이 화끈화끈 덥죠? 날씨가 포근해져서 더운 것 같아서 우리 앞뒤 친구들 누구 왔나 또 안녕 하고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박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박수 어떻게 치라고 했어요? 힘껏.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속 가는 길면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를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속 가는 길면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정돈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말씀 한 절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제가 지난주 월요일마다 이제 학교에 가서 배움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노인학이죠. 제가 이제 노인학 수업을 듣거든요.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열심히 듣는데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제가 치매예요. 그런데 치매에 대한 원인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걸린다, 저렇게 해서 걸린다, 증상이 뭐다, 이제 그거는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해봐야 뭐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방입니다. 예방. 그러니까 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걸리기 전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방한다. 예방을 잘하면 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방에 가장 좋은 활동이 뭔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이 전문가들이 공부한 결과 치매 예방에 좋은 세 가지. 자, 첫 번째, 글쓰기. 글을 쓰는 게 그렇게 좋대요. 글을 써보는 거.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한 줄이라도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로 쓴다. 그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또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아차,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종이에다가 메모하는 것,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준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왔어요. 손주들이 왔어요. 그러면 불러다 놓고,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예배 잘 들어야 한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하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적절한 활동이 있어야 된답니다. 야외 활동이든지, 오늘 여러분 그 공 가운데 이렇게 두시고 막 누르기도 하시고 들기도 하시고 운동하셨죠?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여러 직업군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치매가 가장 안 걸리는 직업군 1등이 뭐냐면 목사님이래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매주 글쓰기 하잖아요. 설교 쓰려면, 설교 준비하려면 글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또 매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신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치매에 덜 걸리더라 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만 치매 안 걸려서 좋을 게 뭔가? 우리 성도들이 안 걸려야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글쓰기, 그 다음에 가르치기, 그 다음에 적절한 활동, 이 세 가지를 하면 좋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제가 적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시편 71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자,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하기까지, 충분히 전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죽이지 마세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목적이 있어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쓴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전에 광야든지 굴이든지 뭐 어느 곳에든지 도망 다니면서 뭐를 했냐면 다윗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썼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신앙의 내용들을 어떻게 했다? 글로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뭐를 했는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늘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이 언제까지 가르쳤냐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 불러요. 그걸 뭐 얘기했을까요? 얘야, 너 이제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 정치할 때 뭐가 중요하다. 인간관계 조심해라. 너 돈 욕심 부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믿음으로 바로 서라. 그래야 네가 형통하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다. 너 하나님 잘 믿고 섬겨야 된다. 그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보니까 다윗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건강했는가? 우선은 영이 건강했고요, 몸이 건강했습니다. 다윗도 장수했거든요. 다윗이 장수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가르치는 것, 글 쓰는 것, 활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영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오늘 이 한 가지 방법,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늘푸른 대학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실 때 걸어오시죠? 그렇죠?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 탈 때까지는 걸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는 계단이 많습니다. 계단도 올라오셔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타시고 어쨌든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활동이 있고요. 또 우리 오늘 아까 공 가지고 운동도 했잖아요. 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배우실 때 그냥 배우지 마시고 저는 우리 늘푸른 대학 앞으로 추천합니다. 뭐라도 적으세요. 뭐라도 적으세요. 그게 활동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도 적을 게 없으면 여러분 제 이름이라도 적으세요. 김여호수아 목사님, 또 내 이름이라도 적으세요. 여러분, 글 쓰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까 하는데, 우리 그 교수님이 그 복지학 박사예요.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고 이제 노인대학 쪽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국에서 지금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심센터 중에서 치매 선도단체, 이거는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단체
3군데를 전국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2군데가 있고 서울에 1군데가 있는데, 근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3군데래요. 치매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긴 교회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전국에서 치매 선도 단체로 뽑힌 교회는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3개. 그러면서 서울에는 딱 하나래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금호교회예요. 진짜예요. 그 교수님이 서울에는 1군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금호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이 50명 듣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 들었어요. 저희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머, 네, 정말이에요? 막 이러면서는 그 교회 좀 자랑 좀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해서 제가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늘 푸른 대학을 하고 있는데 늘 푸른 대학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배움도 배우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즐겁게 재밌게 매주 나와서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거기서 우리를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저한테 와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요. 또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고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은혜도 받고 재미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고 또 마음과 영과 또 육이 다 건강하여져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늘푸른 대학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늘푸른 대학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얼굴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기도와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육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여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푸른 대학을 통하여 더욱더 영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그 고혈압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모시겠는데 나오실 때 본인이 소개하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금호분소 아시죠? 거기 4층에서 일하고 있는 거기 성동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아시죠? 예, 팀장입니다. 박경옥입니다. 앞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3가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쓰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활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나는 치매 안 오겠다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한 10년이 돼도 아기가 안 들어서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이제 조금 독촉을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왜 애가 없냐, 뭐 계속 막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물론 검사했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하다가 어쨌든 과학의 힘은 좀 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 맨날 새벽 예배 나가시면서 늘 울면서 기도했고 저희 형제 그리고 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한 방에 아들, 딸 제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네. 네. 이제 교육에 앞서서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왜 그랬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갖기 위해서 저도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18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8권의 일기장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늘 이야기를 해요. 엄마 죽으면 이거 다 읽어봐. 엄마의 삶이 일기장에 다 있어. 너희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울었던 거, 또 아빠 남편하고 싸우면서 정말 살기 싫어서, 왜요? 살다 보면 밉잖아요. 어떻게 맨날 이뻐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시콜콜하게 적었어요. 일기를 썼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기 내용을 보면은 좀 정말 이게 일기야? 라고 할 정도의 일기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막 한 장 이상을 쓰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한 3줄만 쓴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못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뭔가 있다면 한번 오늘부터라도 쓰는 거, 일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을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이제 고혈압에 대한 교육을 할 건데, 여러분들 저 사진 보이시죠? 아, 네. 내가 지금 요 사진이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딱 1년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했던 사진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델, 이 어르신이 여기 계실지를 한번 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찾아봐도 오늘 안 오셨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24년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혈압 환자에 대한 관리 실태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안 나올까? 네. 이게 하나가 지워졌어요. 지금 보니까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지워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고혈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고혈압인 것조차도 몰라요. 절반이.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데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 한 30명이고, 그 다음에 모르고 있는 사람은 한 40명 되고, 나머지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데 이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 부담이 올라갔죠. 저기 이웃나라 일본은 1970년대 고령사회였어요. 그러다가 고령화가 된 게 2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970년부터 고령사회가 되면서 1994년도에 65세 이상 전체의 한 14%가 고령사회가 된 거예요. 24년. 근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이제 고령사회가 됐고요. 우리는 2017년,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 5년 정도 더 빨리 고령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를 한번 보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한 17.7%인 거예요. 65세 이상이. 보통 고령사회면 14%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초고령사회예요. 20%예요. 20%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를 보니까 3만 대에서 인구가 계속 65세 이상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는 5만 명 정도가 지금 성동구의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7.7%인 거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또는 콜레스테롤증이라고 하는 이 혈관 질환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저혈압이었고, 우리 집에 혈압 있는 사람은 없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혈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현실이야. 생태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 우리 몸의 어떤 생리학적인 걸로 봐서는 나이를 먹게 되면 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준비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30대는 이 고혈압이 유병률이 한 10%로 보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유병률이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0세 이상이 되니까 10명 중에 6명은 고혈압이 진단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70세 이상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70세 이상. 다예요? 그럼 70세 미만. 70세 아래. 없어요? 없구나. 그러면 이 중에 60%는 고혈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이가 80세 되고 90세 되고 100세가 되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를 원망하지 말고 네, 받아들여라.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젊었을 때 정말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요, 때로는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부모가 정말 좋은 유전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혈관이 건강하신 분의 그 유전 인자를 갖고 계신 분은 나이 먹어서도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신 분은 없는 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질환이 온다. 이제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사망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는 걸 보면 당연히 암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암은 단일암만 있는 게 아니죠. 뭐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하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 밑에 보면 심장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당뇨로 인한 거, 그다음에 고혈압으로 인한 거, 이걸 다 합하면 사실 암보다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고혈압은 합병증이거든요. 우리가 약을 왜 먹냐?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합병증이 무서워요. 혈관 질환은.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혈관에 대한 거를 정복할 수 있는 뭔가의 약이 정말 나온다면 글쎄 100세 이상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환이 오게 되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합병증에 대한 예방, 거기에 대한 관리 방법하고 그다음에 정상 혈압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혈압은 내 거는 재볼 수는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면. 왜? 고혈압이 있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혈압 재고 그거에만 보지 말고 내가 검사를 해서 내가 현재 혈압이 얼마다라는 거를 본인이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 교육이 끝나고 앞으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실 때에 이런 것들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요거를 지키면 제가 오늘 수업에 거의 80%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혹시 댁에 혈압계가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혈압계? 그냥 번쩍 들으셔도 돼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면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재는 게 아니라 아들도 재고 손주들도 재면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 하나씩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혈압의 위험 요인은 여기 보시면 이제 55세 이상이 접어드는 순간, 이제 저도 이제 55세죠. 저도 이제 이 고혈압에 대한 위험 요인이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력은 저희 아버지도 있어요. 집안 내력에 가족력이. 근데 아직은 저는 혈압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근데 언젠가 올 건데 이거를 내가 70에 오게 할 수 있을지 80에 오게 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거기에 합당한 노력은 할 거예요. 관리하고 운동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55세 이전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렇지만 비만, 짜게 드시고 술이나 담배, 운동 안 하시거나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또는 채소나 야채 이런 것들을 좀 덜 먹는 분들 이런 것들은 이걸로 인해서 고혈압의 위험 요인이 올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면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능해요, 교정이.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혈관하고 혈압의 관계를 보시면 정상 혈관은 이렇게 뽕 뚫려 있어요. 얘네들은 정상적인 거는. 하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혈관에. 저게 젊었을 때는 좀 많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 엘라스틴이 이 층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딱딱해져요. 나이가 먹게 되면. 그러면 딱딱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삶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1년, 2년 지금까지 70평생 이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매일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밥을 잘 먹고 그다음에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못하는 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노폐물들이 자꾸 쌓여요. 혈관에. 그러면 이제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콜레스테롤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딱딱해지니까 혈압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관하고 혈압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에요.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혈압이 있으면 증상이 딱히 없어요. 많이 높지 않은 이상은 혈압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닌 병이야. 왜? 증상이 없거든. 그냥 멀쩡해요. 일상생활 똑같이 할 수 있고 아무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약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소리 소문 없이 온다. 자, 그래서 자, 혈압을 보면 혈압이란 뭘까요? 혈압이 뭐예요? 한번 손 들고 얘기하고 싶은 분 있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손 들고 혈압이란 뭘까? 혈압이란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 얘기하고 싶은 분 있으면 어떻게 공감하세요? 어머님들? 먹어요. 자, 또 다른 답. 나는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하신 분. 혈압이란 뭘까? 자, 오늘 앞에 무슨 공으로 뭐 연습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거 공을 갖고 오고 싶더라고요. 혹시 이 공으로 오늘 앞에 수업했나요? 이거 공을 왜 쓰는 건 아시죠? 예. 이거 혈압도 조절이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넉넉하게 갖고 와서 무조건 손 들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 답변하신 분에게는 무조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손 들어보세요. 혈압이란 어떤 거예요? 네, 어머니.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어머니 왜 웃으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돼. 자, 쉽게. 왜요? 우리 왜? 아니요. 지사님 뭐 무슨 말씀 하시려고? 네네. 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네. 네.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혈관의 압력이에요. 혈관의 압력이 높냐 낮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크게 높은 혈압하고 낮은 혈압이 있어요. 두 개가 나오잖아. 높은 거 최고혈압, 그 다음에 낮은 거 최저혈압.
그걸 보고 혈압이냐 아니냐 괜찮냐를 결정을 하는 건데, 혈압은 혈관의 압력인데 높은 혈압을 수축기 혈압, 심장이 수축할 때 나오는 혈압, 그 다음에 이완할 때 최저 혈압, 밖에 나갔던 피가 온몸을 돌고 다시 들어올 때를 이제 이완기인데 그때를 최저 혈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정상 혈압을 120에 80도 아니고요,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상 혈압이 140만 돼도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상 혈압은 120에 80도 아니고 120에 80 미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만. 진단은 쉬워요. 재보면 돼요. 재보면. 근데 이제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연이어서 한 3번을 재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균값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 정확한 진단이 좀 어려울 때는 24시간 혈압 모니터를 하는 기계를 몸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하루 정도 집으로 보내서 재우고 와서 이제 그거를 모니터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혈압도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한 번 혈압을 재서 높게 나와서 너무 쉽게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은 몇 번을 좀 재고 이게 확실한 혈압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으로 하지 말고 한 2-3번 이상 검사하시고 진단을 하면 좋다. 제가 이게 금방 얘기한 24시간 혈압계입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부착을 해서 24시간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2번 이상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고, 2번 이상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이 위에 최고 혈압이 140, 뒤에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140에 90 이상일 때를.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바로 혈압인데, 여기 보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좌심실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동맥으로 나가서 전신을 돌고 다시 대정맥에서 우심방 우심실에서 다시 이제 폐정맥으로 나가서 폐를 돌고 들어오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혈압이 형성이 되는 건데, 심장 박동 소리예요. 놀라셨구나. 네, 그래서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 네, 여러분들 잠 깨시죠? 자, 그래서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왼쪽에다 가슴에 한번 대고 본인의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쿵쾅쿵쾅 잘 뛰는지 한 번씩. 뛰나요? 뛰죠. 안 뛰면 큰일 나죠. 네, 어쨌든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2번 이상 측정을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얼마? 봐봐, 금방 얘기해도 또 모르지? 얼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고혈압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냐면 140 이상.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은 90 이상.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위에 혈압이 140 이상, 뒤에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약 먹읍시다. 이제 얘기해요, 의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대다. 그러면 저 정도 나오면 20대 정도에서는 약을 먼저 쓰지는 않아요. 음식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고 그러고 오라고 해요. 한 3개월 뒤에. 그리고도 높으면 이제 그때 의사가 약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고혈압의 분류를 보면 정상 혈압은 여기 보시면 120 미만, 80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주의 혈압하고 고혈압 전 단계가 좀 세분화됐어요. 예전에 이게 없었어. 근데 이게 이제 한 5년 전에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고혈압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이 주의 혈압이 이 사람들은 이 고혈압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진단을 안 받으신 분들은 아마 주의 혈압이거나 고혈압 전 단계인 사람이 거의 100%일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고혈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혈압은 아침이 가장 높습니다. 오전에가. 그래서 아침에 약을 먹어요. 그리고 혈압약은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효능 작용 시간을 좀 길게 주는 약을 줘요. 왜? 24시간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먹는 이유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혈압약에 대한 효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약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 먹었다 그러시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안 먹어도 되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약은 절대로 하루도 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매일매일 어떻게? 규칙적으로 약을 드셔야 돼요. 자, 혈압을 집에서 측정을 할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혈압 집에서 만약에 재시면 팔에 끼고. 근데 이제 혈압은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15분은 너무 길죠. 15분 기다렸다가 혈압 재면 안 재요. 혈압 너무 질려서 15분 5분이에요. 5분 5분. 네, 5분 정도 안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아침에 나는 10시에 재고 그 다음 날은 저녁에 쟀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점심에 재고 혈압이 계속 이게 높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시간에 늘 똑같은 시간에 재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약 먹죠. 약 먹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고 그 혈압을 보고 결정하죠. 약을 이대로 쓸 건지 더 추가할 건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약 타러, 지금 오늘이 4월 18일이죠? 그러면 내가 4월 30날 약을 타러 병원에 간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집에서 혈압을 재시는 게 좋아요. 매일 재면 너무 좋은데 이제 병원에 가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 이 혈압도 백의 고혈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혈압 고혈압 환자가. 백의 고혈압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병원만 가면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의사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뛰어요. 그리고 병원이란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큰 벽이야.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백의 고혈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병원만 가면 정상이네, 집에서 재면 혈압이 높죠. 이건 가면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가정 혈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의사 가운을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병원에 가서는 너무 높게 나오고 집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가정 혈압인데, 매일매일 재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혈압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일주일에 5일을 재라는 얘기예요. 그 5일은 이게 아침, 그러니까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줌 싸죠? 화장실 가서 오줌 싸고,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 쉬는 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혈압을 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혈압을 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은 혈압약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변 보고, 그리고 나서 혈압 재고, 주무시기 전에 재고,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2번을 재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재지 마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정말 내가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정말 한번 재보고 싶다 할 때, 그러면은 그때는 재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잘 조절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똑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혈압을 재는 게 좋고, 근데 나는 혈압이 괜찮아, 조절이 아주 의사가 잘 된다고 해 하시면 일주일에 이틀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금요일 날, 화요일 날,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일요일, 주일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씩을 재는데, 중요한 거는 기록이죠. 기록이에요. 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그래서 그 기록을 어머님만 아시면 안 되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보여주세요. 내가 병원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혈압을 이렇게 쟀어요. 그러면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할 때 도움이 되죠. 네, 그냥 지금처럼 먹읍시다, 약을. 안 그러면 다른 약을 좀 추가하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가지 약을 드시는 분도 있지만 똑같은 약을 더 증량하지는 않아요. 혈압이 올라가면 다른 제제의 약을 추가해서 해야 조절이 되지 기존에 먹고 있던 약을 용량을 더 올려서 하지는 않습니다. 혈압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혈압계는 종류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수은혈압계는 이 수은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수은은 이제 안 나와요. 수은 체온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병원 이제 가시면 볼 수 없어요. 2020년도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요 비슷한 거는 전자로 만들어서 생긴 혈압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바로 그 혈압계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전자혈압계죠. 네, 비싸다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여기 상박 위팔에다가 잴 수 있는 혈압계면은 뭐 4만 원이든 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큰 차이는 없으니 구매하셔서 혈압을 재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아요. 자, 혈압을 재기 전에 조심할 거 있죠? 지켜야 돼요. 커피 막 2잔 마시고 술 거하게 한 잔 드시고 담배 뻐끔뻐끔 피시고 혈압 재시면 기존보다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혈압 측정하기 한 30분 전에는 커피, 술, 담배, 홍차, 뭐 녹차, 카페인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5분 정도 쉬어야 돼요. 무조건 혈압은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등을 기댄 의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심장하고 팔 높이가 일직선이 돼야 돼요. 너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오고 너무 낮아도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심장하고 일직선이 되게 혈압을 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걸 보니까 식탁에 앉아서 혈압을 재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식탁 의자 등받이 있죠? 딱 올리면은 심장하고 거의 제가 보니까 일직선이 되어서 집에서는 어쨌든 식탁에서 혈압을 재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높게 나오면 연이어서 혈압을 바로 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는 과감히 버려버리시고 두 번째 거로 이제 내 혈압을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조금씩 중반으로 오니까 자꾸 이제 움직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 두 팔을 위로 올리시고요. 뒤로 한번 젖혀보세요. 쭉 기지개 피면서 뒤로 젖히세요. 더 뒤로 쭉 피세요. 더 쭉쭉 피시고. 어떻게 시원하세요, 어깨? 아유, 더 쭉 피시고. 자, 내리시고요. 자, 내리시고 박수를 10번을 칠 거예요. 10번을. 세게 치셔야 돼요. 얕게 치시면 안 돼. 자,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야 될 시간이 왔어요, 지금.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20분이에요. 중요해요. 그 20분이. 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박수를 10번을 칠 건데, 자, 10번을 딱 치고 끝내야 돼요. 혹시 뒤에 또 몇 번 나오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두 손을 마주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들어갈게요. 준비. 자, 10번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저쪽에서 있었어.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준비. 준비. 손이 안 올라왔어. 준비. 다시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누구지? 누구야? 어머니 누가 그래? 저쪽이야, 저쪽. 자, 따로 해. 그럼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자, 여기, 자, 이쪽 라인 1번. 여기 1라인, 2라인. 자, 2라인은 가만히 지켜보세요. 1라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자, 준비.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도 같이 1라인으로 넣어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라인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2라인. 자, 긴장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누가 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잡으세요, 범인을.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됐어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진 나왔네요. 예.
자, 이게 이제 그 가장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많이 쓰는 쪽이 혈압이 높아요. 원래 혈압은. 그래서 오른팔로 혈압을 재야 돼. 근데 나는 왼손잡이야. 그러면 왼쪽으로 재시는 거야, 혈압은. 근데 중요한 거는 왼팔하고 오른팔하고 혈압 차이가 10 이상이면 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차이가 크면 안 좋아. 왼팔하고 오른쪽.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혈압을 잴 때 가급적이면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재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혈압을 잴 때 여러분들 어머님들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의자에 앉으면 발바닥이 여기 안 닿아요. 이게 위로 붕 떠요. 그러면 안 돼요. 발바닥은 항상 여기 밑에다 대야 돼. 그리고 어떤 분은 혈압 재면 발을 이렇게 꽈요. 딱 끄고 혈압 재요. 안 돼요. 혈압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잘생긴 이분을 보면 이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딱 대고 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심장하고 거의 일직선이 딱 되게. 그리고 여기 등받이가 항상 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재야 돼요. 중요해요, 자세가. 예, 이 혈압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기본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혈압하고 혈당은. 그러니까 혈압하고 혈당은 건강 신호등이야.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하는 게 혈압 재요. 그리고 맥박 재고, 그리고 또 뭐래요? 체온도 재고, 그리고 혈당도 재요. 필요하면, 당뇨 환자는. 그래서 가장 기본은 혈압이다. 그리고 이제 응급 상황에서 뭘 보고 의사들이 판단을 하냐면 혈압이 괜찮냐, 혈압이 낮냐, 혈압이 너무 높냐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달라요. 중요해, 혈압은.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혈압을 잴 때 혹시라도 이런 자세, 이런 데서 아닌 데서 혈압을 쟀다고 하시면 요거는 오늘 교육 받으셨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요렇게 해서 혈압을 좀 재시면 좋겠다. 자, 중요한 거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혈압 당뇨 센터에 건강관리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시면은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의사가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혈압의 증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회혈압이 막 200 이상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정말 막 터질 것 같고 어지럽고 머리가 빠개지듯이 아프다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높아서 증상은 없지만 우리 몸의 혈관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고 막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지면 어떤 분은 막 코피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뇌혈관이 뻥 터져서 출혈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장이 꽉 막혀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콩팥에서 문제가 오면서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고 소변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갑자기 눈이 멀쩡하던 눈이 안 보이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합병증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올 수도 있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혈압의 대표적인 합병증이 망막, 카메라 필름과 같은 망막이라고 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리 검사하고 예방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오고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미리 가서 검사해서 관리를 받아라. 그게 핵심이에요. 안과 가시죠. 백내장 있고 녹내장이 있어서 갈 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하면 어떤 데는 검사해 주는 데도 있어요. 안저검사를. 어렵지 않아요. 갖다 눈만 대고 사진만 찍으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비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있죠. 뇌출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중풍. 그래서 한쪽이 딱 마비가 오는 거지.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은 아, 오른쪽 뇌가 막혔구나. 그러면 또 왼쪽에 아니 잠깐만. 왼쪽이 이렇게 오른쪽이고 오른쪽이 이상하다 그러면 왼쪽 반대야. 반대. 이 움직이는 거는. 그래서 왼쪽이 마비가 오면 오른쪽 뇌에 막히거나 터졌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라는 거. 그다음에 콩팥 중요하죠. 콩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콩팥. 정말 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죠? 약, 막 좋은 약들도 못 먹어요. 콩팥 중요해요. 소변 검사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 얘기하면 작년에 했다고 얘기들 많이 해. 재작년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작년은 홀수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고혈압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에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건강검진 해야 돼.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소변 검사도 해야죠. 그래서 소변 검사도 미리미리 해서 콩팥이 안 좋아지는지 막을 수 있어요. 혈액 검사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하는 거 병원에서 의사가 하자고 하면 돈 없다 하지 말고 거기에 돈을 쓰세요. 내 몸에 투자하는 건데 왜? 겉은 멀쩡하지만 검사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잘하는 명의도 결과를 보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심장. 자, 이런 합병증은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당뇨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도 올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합병증에 대한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혈관, 우리가 응애하고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는 혈관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나이 1살 먹고 10살 먹고 20살 먹고 50살 먹고 60살 먹고 70살 먹고 80살 먹고 90살 먹고 100살을 먹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막힙니다. 이게 좁아져요. 이게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혈관의 탄성도 떨어지니까 위에 최고혈압하고 뒤에 최저혈압의 간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맥압이라고 해. 이게 커지고 그다음에 뒤에 거 있죠? 뒤에 이완기혈압, 최저혈압, 그게 낮아요. 나이, 이게 막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뒤에 게 혈압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으로 피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뒤에 혈압, 이완기혈압은 60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60 이상. 60 이하가 나오면 안 돼요. 얼마? 얼마? 어머니 얼마? 60 이상은 나와야 돼. 뒤에 혈압은 60 이상. 그래서 혈압을 보통 물어보면 어머니 혈압 얼마 나오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머니 혈압 얼마세요? 어머님 혈압. 아, 네. 우리 어머니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왜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봤냐면 보통 혈압을 얘기하면 위에 것만 얘기해요. 뒤에 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혈압은 위에 혈압하고 뒤에 혈압 같이 얘기해야 돼. 중요해요. 140도 나왔다, 130도 나왔다, 150도 나왔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도 작년에 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혈압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 저요? 120에 70이에요. 어제는 쟀더니 130에 90이 나왔어요. 위에 거랑 뒤에 거를 같이 얘기를 하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와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혈관이 중요한 혈관이 한 3개가 있는데 이게 막히게 되면은 근육이 썩어요. 너무 무섭게 얘기하지만 괴사가 옵니다. 그럼 혈액 공급이 안 되면 흉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찢어지는 듯한 흉통. 이거는 응급이에요.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흉통. 그러면 무조건 1순위예요. 바로 치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히신 분은 어떻게 해요? 스텐트를 넣어서 뚫기도 하고 뭐 하나 넣고 2개 넣고 3개, 어떤 분은 4개까지 넣는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되면 수술해야 돼. 개복 열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혈관, 내 혈관을 갖다가 여기를 다 이어. 이 막힌 부분을 여기 갖다가 내 혈관을 띄어다 이렇게 이어서 피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술도 해요.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3천만 원만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한 달에 약값 얼마나 나오세요, 어머니? 고혈압 혹시 있으세요? 약값 얼마 나오세요, 한 달에? 2만 원. 우리 어머님 얼마 나오세요? 혹시 혈압이 있으면? 아니 혈압약. 예. 약 지으면
약값. 2달에 한 번이면 얼마예요, 어머니? 2달 2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2만 원으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관리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수술하고 이러면 비용이 거의 20배 이상 가까이 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검사하고 관리를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시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70이긴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뭐 신부님 그 황창호 신부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는데 지금의 70세는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분이 늘 주장하는 얘기가 100살까지 산대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돼요. 30년을. 그러니까 30년을 더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고민해 봐야 돼요. 30년? 30년? 절대 짧은 세월 아닙니다. 저는 50년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더. 그래서 지금 다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를 더 가야 돼. 여러분이 늘 푸른 대학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 나이에도 제가 대학 때 배웠던 거는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를 더 들어가 또 배워야 돼. 배움의 연속은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 제가 힘들게 난 10년 만에 낳은 우리 아들 지훈이 우리 아들이 저를 그렇게 속을 썩여요. 우리 딸은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하는데 얘는 게임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될 것이냐 공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물론 싸워도 봤죠. 근데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한 단계를 딱 뛰어넘으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리고 학원 얘한테 돈을 든 것만 너무 많은 거예요. 드는 돈 비용이 둘이 돈을 보낼 때 어떤 데 막 400, 500 들어요. 지하집 팔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투자한 만큼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막 골고루 고민하다가 앞으로 얘가 100살까지 살 거면 지금 18이니까 몇 년이에요, 어머니? 에? 72년, 72년을 살아야 돼. 70년을 살아야 돼. 근데 얘네들은 120살까지 산대. 100년이야. 100년을 살아야 돼. 만약에 얘네들이. 그러면 그 100년 동안 내가 공부해라. 그거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 공부로 아니잖아요. 왜? 공부라는 건 30대 할 수도 있고 40대 할 수 있어요. 저 막말로 어머니 대학 언제 나오셨어요? 누가 물어봐요. 몇 년도에 나왔냐고 누가 물어보냐고. 아 40대에 나와도 되고 50대에 나와도 되고 60대에 나와도 되고 90대에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공부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막 이게 이제 주변을 보면 공부해서 애들이 떨어져 저기 계속 2등 하던 애가 너 왜 1등 못하니? 엄마가 계속 쪼았대. 그러니까 어느 날 시험을 봐서 얘가 1등이 딱 된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딱 한마디 했대잖아. 엄마 됐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 죽었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뛰어넘어야 돼. 이 엄마들은 이거를 막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 기다려주면 되겠더라고요. 기다려주면 절대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작년에 비해서 얼굴이 많이 밝아졌잖아요. 내려놔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래서 너 게임 하고 싶으면 해. 그냥 원 없이 해. 그래서 컴퓨터 그래 하나 사줄게 해. 그랬더니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학년 딱 올라가더니 엄마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른 데로 샜는데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니? 내가 그랬더니 일단 해야 되겠대. 그리고 아빠랑 뭔가 좀 해야겠대. 그래서 뭘?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담배를 펴요. 저도 못 끊겼어요. 남편이 끊었다가 또 피고 끊었다가 또 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려놨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딱 아빠 나 게임 끊을 테니까 아빠도 담배 끊어요. 그게 3월 4일 날 애들이 계약했잖아요. 이번에 그걸 3월 3일 날 아빠하고 딱 이걸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남편도 담배를 안 핍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되더라고요. 그냥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결론은 모든 삶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아직은 인생을 덜 경험했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그래서 자식을 낳아봐야 이 삶을 알고 인생을 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결혼해서 애는 낳아야 되고 키워봐야 된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도 어쨌든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또 성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의사랑 충분히 상의하시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도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갑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요. 그래서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음식하고 식사 그리고 운동 이거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약만 먹고 음식을 뭐 이렇게 먹으면 균형이 안 되는 것처럼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어야 계속 균형적으로 혈압이 관리가 잘 되고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전화를 하면은 약을 먹다가 끊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약을 한 혈압을 진단받고 3주 정도 약을 먹으면 혈압이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이거 고쳐졌네. 안 먹어도 되겠다고 뚝 끊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니까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다시 또 혈압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약을 끊잖아요. 여러분들 나이에 약을 끊으면 무조건 혈압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로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당신은 혈압이 안 먹어도 돼요 라고 의사가 선포를 하면 안 드셔도 돼요. 하지만 약은 먹어야 된다. 이게 답이죠. 왜? 언젠가는 혈압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어쨌든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약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내 할아버지가 혈압이 있어. 내 약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두 분이 어디 여행 가서 할머니들은 예를 들어서 열흘치 약을 충분히 다 챙겨 오시는데 늘 할아버지들은 딱 맞게 와요. 근데 비행기가 제주도는 해오름인가? 그게 이제 자꾸 안개 끼고 이래서 연착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 이틀이 연착이 돼서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임자 내가 혈압약 있으니 내 거 먹어. 그러더니 그래 당신 참 혈압약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그 약을 먹은 거죠.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거기 제주 한라병원에 119 실려가가지고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남편이라 하더라도 같은 자식이라도 혈압이라 하더라도 약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관리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골고루 드셔야 돼요. 골고루. 골고루. 자,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음식들이 탄수화물이 많을 거예요. 라면, 국수, 짜장면, 짬뽕, 그 다음에 또 국수, 만두, 그 다음에 떡볶이, 도토리묵, 튀김, 탄수화물이 많아요. 자, 그것도 먹고, 먹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먹고, 중요한 거는 단백질. 저 빨간색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뭐가 많아요? 고기, 생선, 두부, 콩, 계란, 해산물 먹어야 돼. 몇 끼니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끼니마다예요. 그리고 한 가지 초록은 뭐야? 나물, 채소, 뭐 시금치 나물, 콩나물. 그래서 오늘 점심에 이제 여기 식사를 주는데 지금 시간이 좀 늦어져 가고는 있는데 조금 더 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마칠까요? 더 할까요? 자, 오늘 점심을 보시고요. 아마 이게 매뉴얼일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여러분들 대충 먹잖아. 예전에 우리 엄마 기억나요. 그냥 밥을 퍼서 된장에다 찍어 먹은 거. 그리고 새우젓에 먹고 말고 아니면 고추장에 찍어 먹고 말고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안 드셨어.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먹어야 돼요. 고기도. 그래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고기를 싫어하면 생선을 먹어도 되고 단백질, 두부를 먹어야 돼.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근육이 다 빠지거든요. 근육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고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어르신들 막 기운 없다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추어탕도 가서 먹고 또 요즘에 뭐 맛있는 것도 뭐 있어요. 추어탕에 또 뭐 있죠. 막 감자탕 같은 것도 좋고 곰탕 같은 거 좀 드셔라. 근데 고기가 너무 싫대. 근데 난 고기가 왜 싫은지 모르겠어. 나는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뭐 냄새도 맡기 싫대요. 아니 고기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한 끼에 손바닥만큼만 드셔도 돼요. 그래서 드시고요. 나물류도 열심히 드셔라. 그래서 포인트는 음식은 골고루예요. 자,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운동, 걷기, 뭐 스트레칭도 좋고요. 하셔야 돼요.
활동하라고 하잖아요. 활동. 자, 그러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늘푸른 대학이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아우, 아쉽다. 한 3번이면 좋을 텐데. 그렇군요. 근데 늘푸른 대학은 꼭 오셔야 되네.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이걸로 하고, 그럼 나머지 2번, 3번은 좀 뭘 다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관리의 효과를 보니까 약만 열심히 먹어도 한 80%는 조절이 돼요. 정상적으로. 나머지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짜게 드시는 걸 좀 줄였더니 싱겁게 먹으니까 혈압이 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했더니 떨어졌고, 체중도 좀 줄였더니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술도 먹지 않았더니 혈압도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런 효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어도 혈압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 목표가 있습니다. 자, 고혈압 환자 손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고혈압, 나는 고혈압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혈압 목표를 기억하세요. 140에 90 미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120에 80이 아니어도 돼요. 140에 90 그 아래에 있으면 나 관리 잘 되는 거야. 우회혈압은 150까지도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150 이상만 안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막 가끔 재면 막 140에 얼마 나왔다고 그러면 큰일 났다. 안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얼마? 목표가 140 미만, 90 미만. 아셨죠? 자, 고혈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은 뇌졸중, 심근경색, 그 다음에 만성 콩팥병 감소시킬 수 있대요. 이런 것들을. 관리만 잘해도. 그렇죠? 뭐 뇌졸중은 30%, 심근경색 2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자고요. 혈압 관리. 그리고 혈압이 없는 사람들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검사입니다.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검사들 쭉쭉쭉 다 하셔야 됩니다. 혈압 측정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하시고요. 여기 이제 늘푸른 대학에 오시면 자동혈압계 같은 거 혹시 있으면은 혈압 좀 자주 재보시고, 뭐 노인복지회관, 동주민센터 이런 데 가도 혈압계 있으니까 재시고요. 그다음에 심전도 검사. 심전도 해야 돼요. 그리고 혈액 검사 필요합니다. 소변 검사, 그다음에 안과 가시라고 했죠? 그다음에 엑스레이도 찍어 보시고요. 자, 이제 응급 상황이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 있죠? 자, 이거는 재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보통 혈압이 최고 혈압이 180, 최저 혈압이 110 이상이면 일단 모든 활동 중단하고 머리를 높이고, 그다음에 혹시 토하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119 연락해서 병원 가셔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 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 4문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날려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뭐 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친정에 온 느낌인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를 내고 이거 맞추시면 선물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정상 혈압 수치가 얼마일까요? 네, 우리 어머니. 네. 네, 맞았어요? 네, 그럼 박수 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120에 80 이하 미만이에요. 120에 80도 아니에요. 정상혈압은 120에 80 미만이에요. 자, 여기서 정상혈압은 고혈압 환자는 해당이 안 돼요. 고혈압 진단을 안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혈압 약을 안 먹는 사람, 120에 80 미만. 자, 그리고 이 2번째 문제는 이제 고혈압 환자에 대한 거예요. 고혈압 환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혈압 조절 목표는 얼마여야 된다고 했죠? 네, 어머니. 140에 90? 140에 90? 미만. 네, 140에 90 미만.
140에 90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혈압을 쟀는데 140에 89가 나왔어. 그러면 위에 게 조금 높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연령이 70대이신 분들은 150도 괜찮습니다. 사실 혈압. 네, 다 끝나갑니다, 어머니. 네, 얼른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일단 혈압이 조절이 되면 약은 필요 없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혈압이 조절이 되면 약은 필요 없다? 아니오죠? 네. 요거는 세 가지 제가 얘기했죠? 혈압 조절도 되고 손 근육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혈압도 조절, 치매도 예방이 되고 치매 예방은 손 운동 많이 하시면은 예방돼요. 손 많이 움직이시면 혈압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끊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약이 없으면 뭐 나중에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많아요. 자, 증상이 없어도 고혈압 치료를 받아야 한다. 네, 어머니. 네, 예죠. 받아야죠. 증상이 없죠. 네. 네, 벚꽃이 다 질 때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벚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번에 비도 많이 안 왔고. 네. 네네. 자, 지금 이게 예, 지금 이게 4개가 남았네. 자, 4개가 남았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앞에서 봤거든요. 집중을 잘 하시는 분들을 제가 4명을 봤어요. 그 4명에게 제가 줄 거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야 이해 없으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네. 네, 없어요. 제가 오늘 10분에게만 드리려고 했거든요. 자, 제가 이제 고혈압 교육은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 달에는 당뇨 교육을 제가 해요. 또 올 겁니다. 그때 주변에 늘 많이들 해주시고 혹시 늘푸른 대학을 누구 한 명을 소개해서 오면은 또 뭐 선물 주시나요? 5월 달에 교육 올 때 나 누구 데리고 왔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선물 더 하나 챙겨 드릴게요. 5월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